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후원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를 봤습니다. 이게 브라이튼이 나름 선방을 해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는 배당 대비 이제 메리트 없어서 못 간 건데 2대2로 끝나나 싶었어요. 안 그랬으면은 이제 무승부를 보험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쉬울 뻔 했는데 다행히 그게 업사이드가 아니어서 브라이튼 승으로 끝났다 해서 어, 어제는 그냥 굳이 뭐 보험을 굳이 가야 되나 해서 오버만 갔습니다. 오버. 배당도 거의 딱 2배 되기 때문에 나름 괜찮게 잘 잡았다 보여지고 어, 확실히 뭐 이미 우승을 확정 지은 리버풀 그리고 브라이튼도 요새 이제 골을 잘 넣어서 가장 좀 깔끔하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았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방종하고 나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갈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억지로 갈 필요는 없다 해서 오늘도 축구가 이제 2경기밖에 없고 내일 오전 이제 미국 컵 대회랑 해도 이제 5경기가 안 되는데 내일이 경기가 많더라고요. 내일 저녁이랑 그 다음 날 뭐 유로파까지 하면은 이제 뭐한 10경기에 그 다음날 이제 컵 대회까지 하면 15경기 그 정도 되니까 그거 하고 이제 뭐 주말 지나고 뭐 리그들 다 끝나고 하면은 이제 5월 말부터는 또 노르웨이 리그가 시작하니까 차라리 어렵긴 하지만 노르웨이 리그를 좀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구보다는. 그래서 오늘 크리스탈, 맨시티 그리고 그 미국 US 오픈컵 그 FA컵까지 같이 한 번에 쭉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 해보고 괜찮으면 조합을 좀 적절하게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자 EPL이 이제 이번 주 주말이 이제 마지막인데 자 크리스탈하고 울버햄튼은 아직 그 경기 수가 좀 모자라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아직 2경기가 남은 팀들입니다. 어제 리버풀하고 브라이튼도 했기 때문에 해서 자, 일단 두 팀이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랑 마찬가지로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이에요. 뭐 순위 싸움만 조금 있을 뿐이지 사실 뭐 크리스탈이 좀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큰 의미는 없고 울버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비교를 하자면 크리스탈 울버햄튼이 득점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울버햄튼이 살짝 앞선데 울버햄튼이 실점이 워낙 차이가 많다 보니 결국 득실은 어, 크리스탈이 좋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 초반대라서 자 그러면 어쨌든 크리스탈이 홈이잖아요. 자 요새 크리스탈이 어땠습니까? 맨시티하고의 그 컵 대회도 1대0으로 잡으면서 우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맨시티 PK 놓친 게 아쉽긴 하지만 지난번 이제 에스턴도 3대0으로 이기고 오고 유독 컵 대회만 강한 게 아니에요. 최근 노팅엄, 뭐 아스날 원정, 본머스까지 최근 3승 3무죠. 6경기 무패. 그래서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원정 가서 5실점씩 하긴 했었는데 그때 맨시티전도 이제 2골을 먼저 넣다 보니 크리스탈이 웬만하면은 잘 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분위기까지 끌어올렸잖아요. 지금 우승까지 했겠다. 이러면은 마지막 홈 경기 유종의미를 거둘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다음 경기가 리버풀 원정이라서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탈이 오히려 원정 성적이 좀 더 좋은 팀이긴 한데 둘 다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홈 원정 승점 차이가. 그래서 이 공격에 일단은 큰 결장이 없어요. 크리스탈. 수비 쪽에만 한 명 정도? 그리고 울버햄튼도 딱히 결장이 없는데 어쨌든 울버햄튼이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6연승 그리고 뭐 8경기 무패 이 팀들이 뭐 아주 강팀이 있었다고 보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뭐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6연승이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런 하위권, 중하위권 팀이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맨시티한테 한 골 주면서 지고, 브라이튼한테 두 골 주면서 지고, 결국엔 최근 득점이 없어서 못 이긴 거예요. 비기지도 못했고. 왜냐면 그전에는 골이 계속 있었거든요. 해서 이제 득점력, 최근에 득점력이 살짝 저조해졌다 해서 득점력의 문제. 근데 뭐 두 경기 갖고 뭐 득점을 아예 못한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전에 해왔던 게 있어서. 그래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뭐 라르센하고 쿠냐 둘 다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 물론 좋긴 합니다. 맨시티도 잡고. 근데 이제 울버햄튼은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그리고 이 3연패의 그림이 그려지느냐. 오늘 지면 3연패거든요. 그리고 크리스탈이 유독 홈에서 울버햄튼 상대로 최근에 강하긴 했어요. 4연승 중으로.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라든가 뭐 상성, 뭐 득실 문제까지 다 합치면은 울버햄튼이 앞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득점. 근데 원정이라서 사실 그것도 큰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홈이면 모르겠지만. 해서 3경기째 득점이 없이 질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 비벼볼 거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지금 컵대회 포함 연승 중에 연승. 토트넘을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근데 울버햄튼이 만약에 지난번에 브라이튼을 잡았든가 아니면 최근에 뭐 무패 흐름이 좀 더 길었다면은 뭔가 크리스탈 쪽을 좀 더 봤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집니다. 뭐 그렇다고 울버햄튼이 프렌 받아가지고 뭐 프렌을 가긴 좀 애매하고, 지금 오히려 크리스탈 이마엔이 뭐 12배 좀 넘은 거에서 10배까지 떨어졌는데, 울버햄튼 3연패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무가 좀 보여요. 그래서 연패만 아니었다면 크리스탈 승을 좀 더 보겠는데, 아무리 흐름이 좋고 뭐 다 좋다고 하더라도 크리스탈도 결국은 최근에 노팅엄, 본머스 다 비겼습니다. 브라이튼도 한 골 차였고. 그래서 이 크리스탈의 장점은 쉽게 안 지는 건데, 이길 때도 뭐 아주 크게 이긴 적이 솔직히 드물긴 해요. 더군다나 이제 울버햄튼이 득점력은 어쨌든 앞서고 있으니까, 실점이 많더라도. 그래서 공격에 이제 결장이 만약에 울버햄튼 쪽이 뭐 쿠냐나 라르센 둘 중에 한 명이 빠졌다면 모르겠지만 다 나온다는 상황이라면 저는 무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그냥 보는 게 맞다. 어느 번은 건너뛰겠습니다. 이게 뭐 다득점 무승부, 뭐 0대0 무승부 다 가능해서 어느 번은 건너뛰고 맨시티 본머스로 가겠습니다. 자, 요 경기가 맨시티한테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무관이죠, 무관. 맨시티답지 않게 지난번 그 컵 대회도 결국엔 크리스탈한테 지고. 근데 만약에 챔스까지 못 간다, 그러면 최악입니다. 왜냐면 지금 리버풀이 1위가 뭐 확정이 된 상황이고, 아스널도 2위가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긴 해요, 아직. 왜냐면 그 맨시티가 지금 6점 차인데 남은 잔여 경기 다 다득점에서 이기고, 아스널이 이제 나머지 한 경기에서 대패를 하면 이제 득실에서 밀리는데, 사실 지금 득실이 10골이나 차이 납니다. 실점이 10골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거의 아스널이 2위가 확정적이라 보면 되고. 자, 그러면 뉴캐슬, 첼시, 에스턴, 맨시티, 노팅엄까지 66점이 세 팀이고 65점이 두 팀이거든요. 마지막까지 모르는데 맨시티가 유리합니다. 맨시티는 오늘 비겨도 순위 고정이고 1점만 얻어낸다면 득실에서 에스턴 빌라, 첼시보다도 좋습니다. 그래서 4위로 꿍충 뛰고, 이긴다면은 뉴캐슬까지 제치고 가기 때문에 남은 잔여 경기 비기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래서 맨시티는 오늘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고, 본머스 입장에서 보자면 본머스가 53점으로 이겨도 의미 없는 승점이긴 해요. 다 이겨도 59점으로 노팅엄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브라이튼하고의 뭐 마지막 순위 싸움인 거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실점은 같지만 득점이 맨시티가 10골 이상 좀 더 많고, 그리고 홈이잖아요, 홈. 맨시티가 뭐 못한다 뭐한다 하더라도 홈에서만큼은 패배가 적습니다. 득점력도
리버풀 다음으로 득점이 좋고 하다 보니 본머스가 이제 원정 성적이 아주 좋긴 합니다. 원정 4위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홀란드도 복귀를 했고 물론 예전만큼의 맨시티의 느낌은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본머스가 아예 결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공격의 결장도 있고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봤을 땐 맨시티의 흐름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맨시티가 홈에서 8대 0이거든요. 8승 무패입니다. 최근에 4연승 중이기도 하고 단 한 번도 비긴 적도 없기 때문에 뭐 전적은 예전 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성은 우위에 있다. 다만 이제 맨시티의 문제점은 뭐냐? 최근에 무패를 좀 길게 오래 달렸어요. 얘네가 2번 비길 동안 3번이죠. 사우스햄튼까지 하면 3번 비길 동안 7번을 이겼기 때문에 10경기 무패였거든요. 뭐 그 와중에 보면은 뭐 그때 크리스탈전 아니면 에스턴 뭐 FA컵 노팅엄 최근에 뭐 울버햄튼전까지 그러니까 크리스탈전 빼고는 실점이 아주 적긴 했어요. 무실점 경기도 많았고 근데 본인들도 득점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울버햄튼도 한 골, 사우스햄튼은 그렇게 슛을 많이 때리고도 0대 0. 그리고 크리스탈전도 결국엔 골을 못 넣었습니다. 그 PK조차도 놓쳤기 때문에 이 맨시티가 예전에 보여줬던 그 폭발적인 득점은 사실 최근에 보긴 힘들죠. 뭐 점유율 압도하고 슈팅을 많이 때려 넣으면 뭐합니까? 결국엔 골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홈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해요 지금. 최근 2경기 득점이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본머스가 쉴 동안 FA컵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거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본머스가 은근히 좀 까다로워요. 얘네가 최근에 성적이 좋은 건 아닌데 최근 그 흐름을 보면 요새 잘 나갔던 크리스탈전도 비겼고 그리고 아스날 원정을 역전해서 잡았습니다. 뭐 지난번 에스턴한테 0대 1로 지긴 했지만 언제든 맨시티한테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인데 이 배당 대비로 그 접근했을 때는 맨시티 승이 매력적이진 않아요. 제가 보는 배당은 한 1.78 정도는 줬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맨시티가 FA컵을 안 갔다 왔으면은 1.4 정도의 배당은 뭐 그럴만하다 하겠는데 체력적인 이슈도 있고 아무리 맨시티 홈이라지만 최근에 뭐 기세를 봤을 때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솔직한 심적으로는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 따라서 챔스 진출권이 완전히 또 이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서 맨시티가 또 다음 경기 풀럼 원정이라 풀럼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위안을 삼자면 최근에 실점이 좀 적다. 크리스털전 지고 사우스햄튼전 비겼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한 골밖에 안 줬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점이 적은 걸로 좀 밀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본머스가 아스널을 잡긴 했지만 역전승이었고 그리고 크리스탈전도 결국 홈에서 2대 0에서 5대 2로 역전했기 때문에 원정이면 모르겠어요. 원정이면 그게 뭐 역전을 하기 힘들고 뭐 중립이었던 크리스탈 팰리스하고의 경기도 그게 홈이었다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게 원정이나 중립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홈인 걸 감안하면 배당이 좀 적더라도 너무 꼬지 말고 걸려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하나로 진짜 챔스 진출권이 가냐 마냐의 싸움이거든요. 비기거나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이제 5위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뭐 승점만 따면은 내 팀이 동률이라서 마지막까지 모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이겨서 더 확실한 그런 입지를 굳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는 맨시티가 요즘에 득점력이 좀 저조하고 컵대회까지 갔다 왔지만 안 그래도 무관인데 챔스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아주 조리돌림의 그런 그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챔스 진출권이라도 따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득점력도 좋고 본머스가 휴식을 취하고 뭐 다 좋긴 하지만 공격의 결장 부분도 아예 없는 게 아니고 해서 맨시티 승부 쪽으로 봅니다. 요거 그래도 맨시티 승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 한 6대4 정도로 그렇게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홈인데 크리스탈전도 2골 내주고 5골 넣은 거면 이기긴 해야죠. 최근에 홈에서 6경기 무패 뭐 4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럴 때 상성을 한번 좀 더 믿어봐야죠. 8대0 8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배당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맨시티 승이. 그래서 아마 오늘은 조합을 좀 빨리 짜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해축 경기는 이게 끝입니다. 결국 여기서 골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있는 미국 FA컵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하고 시카고 파이어의 경기인데 자, 제가 이제 미축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가끔씩 보긴 합니다. 이게 노르웨이 리그가 들어오더라도 결국 6월 달부터는 미축을 해야 되고 해축이 끝나면 왜냐면 해축할 시간에 미축을 분석하면 돼요.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방송 켜서 가기에는 좀 빠듯하니까 16강전입니다. 지금 16강전인데 자, 이 단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순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MLS 순위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요새 워낙 안 하다 보니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이 지금 5승 3무 4패네. 승점이 18점. 그리고 시카고가 살짝 위에 있네. 5승 3무 4패. 근데 이제 한 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뭐 별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지금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이 흐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지금 5연승 이후에 이제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인데 어쨌든 지금 7경기 무패라는 점 컵대회 포함 그리고 홈에서도 3경기 연속 무패 중 그리고 올랜도한테 3골을 먹히긴 했지만 그거 제외하면 실점도 상당히 적다. 그래서 이 홈인 만큼 이게 또 홈이 아닐 수도 있네. 잠깐만요. 표시를 보니까 홈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채피필드. 요것도 봐야겠네. 이게 가끔씩 이제 홈이 아닌 경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앤더슨 경기장만 확인하고 뭐야 이거 검색이 어쨌든 홈은 아닙니다. 홈은 아니고 홈은 아닌데 일단은 흐름이 너무 좋긴 해요. 흐름이 너무 좋고 시카고도 보면은 최근에 4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특히 3연승 중인데 지난 샬럿 원정에서 4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디트로이트 시티전도 4대0으로 이겼습니다. 컵대회 직전. 해서 얘네가 어쨌든 최근에 그전에는 이제 리그에서 성적이 살짝 안 좋긴 했어요. 얘네가 초반에 좋았다, 중간에 승리가 없다, 다시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서 또 연승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흐름이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이 좀 더 좋긴 하죠. 다만 이제 배당이 원정 배당으로 좀 빠지는데 뭐 그 정도로 빠질 정도는 아니라 보여지고 이게 컵 대회인 걸 감안하면은 저는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냐면 뉴 잉글랜드도 흐름이 좋긴 하지만 이게 홈이 아닌 걸 감안한다면 저는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해서 뭐 연장을 가든 연장 갔었나? 바로 승부차기로 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이제 승패로 갈린다면은 그래도 최근에 무패를 더 길게 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쪽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결장 부분을
봐야겠죠. 일단은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이 큰 결장이 없어요. 시카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생각을 하면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 골득실도 보면은 둘 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이 득점이 상당히 좀 적긴 해요. 12골로. 뭐 가장 적은 골은 아닌데 시카고 파이어하고 2배 차이 나거든요. 24골이니까. 근데 실점이 워낙 적다 보니 오히려 득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시카고가 뉴 잉글랜드가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그냥 무 찍는 게 맞다. 요 경기. 무승부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세너스 산호세 어스케이크하고 포틀랜드 팀버스의 경기인데 일단은 시간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뉴 잉글랜드가 8시 반이고 이게 바로 11시 반까지 가기 때문에 또 미축은 아시다시피 제 시간에 하는 경우가 잘 없긴 해요. 조금씩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서 8시 반이 막 9시 경기가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날씨 영향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 마지막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는 잠깐만요. 요 경기도 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중립 표시가 안 되어 있긴 하거든요. 일단 상승을 보면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세너스 홈에서도 거의 반반 주고받고 하다 보니 큰 차이는 없고 이게 16강 단판이라 했잖아요. 지금 일단은 세너스의 그 승패를 보면 5승 3무 6패입니다. 리그 득실도 플러스 6이고 그리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좋아요. 6승 5무 3패. 여기는 득실은 오히려 포틀랜드가 조금 밀리긴 합니다만 승점이 더 높다. 그리고 이 세너스도 보면 최근에 3승 2무로 무패 중이다. 컵대회도 2대1로 이겼고 최근에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도 3대3 그리고 아까 얘기한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 걔네 원정 가서도 비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좋다. 뭐 실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4경기 연속 3경기 연속은 아니죠. 5경기 중 3경기를 실점을 했으니까 3실점도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오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득점도 꾸준하지만 실점도 꾸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지금 4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컵 대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때 3대2로 이긴 이후에 리그 3경기 1승 2무 지금 2경기 연속 비기긴 했습니다. 지난번 홈에서 시애틀하고 비겼죠. 해서 얘네도 보면은 뭐 LA 갤럭시전도 4득점, 뭐 로스앤젤레스 3득점, 스포팅 캔자스 4득점. 다득점할 때도 상당히 많아요. 보통 다득점 하면 3득점, 4득점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2득점보다. 그래서 2득점 경기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예 그냥 무득점이나 한 골 넣든가 넣을 거면 3, 4득점 하든가 거의 그런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득점력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얘네도 무패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 해서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컵 대회인 것도 있고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보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성적은 리그 성적이 포틀랜드가 좀 더 좋긴 한데 득실 부분은 오히려 세너스가 더 좋고 그리고 포틀랜드도 최근에 득점이 살짝 좀 저조하다 보니 이게 언제든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하고 그리고 포틀랜드도 오버가 많다고 해서 이게 기준점을 오버로 가져가자니 3.5를 줬거든요.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갑자기 또 최근에 언더가 나는 상황이라 이 컵 대회인 점을 감안하면은 오히려 골이 안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땐 요것도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뭐 상성 중에 그 얘기를 못한 게 최근에 경기를 했어요. 그 세너스 홈에서 4대1로 이겼습니다. 4대1.
대승을 거둔 거죠. 근데 이게 홈이 아닌 것 같고, 완전 홈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다면 그때 점유율은 오히려 포틀랜드가 더 많았고 슈팅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효 슈팅에서 살짝 밀렸지. 그래서 오히려 세너스도 득점이 많을 땐 최근에 많았고, 뭐 인터 마이애미 3대3처럼, 그리고 얘네도 득점이 많을 때는 뭐 3골, 뭐 6골도 넣고 그러기 때문에 뭐 다득점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려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배당 대비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 브라이튼 리버풀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1.96이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거의 배당이 2배에 가까워서. 만약에 저게 반대로 언더 배당이 1.9였고 1.96이었고 오버 배당이 1.5였으면 프렌을 갔을 거예요. 브라이튼 프렌. 그냥 배당이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당 대비 메리트 있냐 쪽으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3.5 기준 오버가 2배가 넘거든요. 그러면 노려볼 만하다. 근데 반대로 1.5였다. 그러면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굳이 노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배당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무에 좀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 뭐냐, 물론 무승부 가서 적중할 때도 있어요. 뭐 무승부 간다고 적중 안 된다고 해서 무승부를 노리지 않으면 결국엔 무승부 나올 때 적중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간 경기가 무승부가 나와야지. 아무리 그날 무승부가 많이 나와도 뭐 30경기 중에 반 타작이 나오더라도 내가 간 게 무승부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무승부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제가 최근엔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2순위로 보험으로 무승부를 데려가려다가 이게 오버 보는 게 물을 봐서 오버를 본 게 아니고 어느 쪽이 이겨도 다득점 될 것 같다 해서 오버를 본 거기 때문에 보험을 아예 안 갔거든요. 저거 딱 하나만 가고.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무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프렌 쪽으로 노려야 될지 언어보 쪽으로 노려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막 억지로 막 무승부밖에 안 보이는데 경기는 별로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막 무승부 안 가려고 막 일부러 막 언어보 가고 그러진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떨어지지만 무승부밖에 안 보이면 금액을 낮춰서라도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오늘은 그냥 건너뛰거나 아니면 소소하게 가라. 요즘 무승부 적중률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가게 된다면 그렇게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경기가 많지 않고 내일이 경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오늘 그냥 한 템포 쉬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일 저녁 경기 9경기 그리고 유로파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미축까지 해서 또 거기에 또 노리면 되니까 물론 이제 야구를 가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 야구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야구 가려고 했는데 못 간 이유가 그겁니다. 오랜만에 가자니 감도 잘 안 오고, 그리고 막상 이제 그 일이 생겼더라고요. 1점 차 무승부. 그거는 가끔씩 노리면 괜찮지 않을까. 배당이 높으니까 이제 축구 무승부처럼 그런 건 노릴만 하지. 뭔가 이제 선발만 생각하기엔 구원 쪽도 생각해야 되고, 최근 팀에 이제 뭐 그 타선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전 너무 복잡하더라고. 야구가 힘듭니다. 오히려 축구가 뭐 무승부 껴있어서 뭐 승패 말고 무승부 때문에 더 힘들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축구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야구는 경기가 없을 때 그때 가겠다. 축구가 아예 없을 때, 노르웨이 리그가 시작하니까 이제 5월 말부터 차라리 그걸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야구를 가고 그걸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축구가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노르웨이는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서 그거는 다시 이제 해축이 시작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단기간 상품입니다. 단기간 5월 말부터 8월 초였나
그때까지만 하면 되니까 잘해보고, 뭐 국축이랑 일축도 있고 하니까 뭐 미축까지 하면은 갈 건 많죠. 축구 없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좀 잘 한번 골라 가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나가시기 전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못 들은 경기 있다 하시면 얘기를 해드리고, 뭐 없으시면 뭐 다시 보기를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후원하시고 쪽지를 주시고, 다시 보기에 쏘든 방송국에 쏘든, 근데 방송국에 쏘면 잘 확인을 못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요렇게 해서 오늘은 한 번에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배당이 뜨면 오면 되지 않을까요? 내일은 좀 배당이 잠시만요. 내일 배당이 언제 뜨지? 한번 볼까요? 한 11시, 12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61회차 12시네. 그럼 배당 뜨고 오늘보다 좀 더 일찍 1시쯤에 와가지고 저녁 경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저녁 경기를 먼저 하고, 되면은 그냥 미축까지 같이 해버리든가, 아니면 저녁 경기 먼저 하고 이따 오후 늦게 와서 미축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좋긴 한데 배당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배당이 높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래도 다행히 배당이 안 떨어진 게 다행이라 봅니다. 어제 브라이튼 경기, 그리고 이제 뭐 리그들이 끝난 경기들도 있고, 이제 이번 주면 아마 다 끝나지 않나요? 지금 남은 게 라리가, 세리에, 그리고 EPL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축이 쉬는 기간 동안 다른 리그 경기들도 있으니까 보러 오시면 되고, 잘 좀 골라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황 봐서 저녁에 잠깐 올 수 있으면 올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이제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볼게요.